오늘 알테오젠을 가지고 온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상승 흐름에서 제일 약간 소외받고 맞아요. 가슴 아픈 분들이 네. 많거든요. 내가 그때 하필 제약바이오 사갖고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네. 아마 이 직격 프라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희 1월 달에 여기 첫 방송 했을 때 네. 알테오젠 폭락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 43만 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 알테오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채팅창에 계신 분들, 제 방송 챙겨보시는 많은 분들은 알테오젠으로 수익을 좀 챙기셨을 텐데 근데 그때도 또 이제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분들이 계셨어요. 예. 이제 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더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분들은 지금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날린 거니까 사실 그냥 알테오젠 가격대는 그때보다 43만 원대 가격보다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이 묶여서 할 수 없던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네. 기회비용의 손실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약간 두 손 모아 기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요? 내일 이제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죠.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원래 지금까지 연준이 1월 FOMC 의사로 공개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뭐 딱히 뭐 인플레이션 지표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해. 그래서 고용이 침체됐다거나 뭔가 시장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확신을 우리한테 심어줘야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고민할 거야. 네. 근데 이런 스탠스를 작년 한 후반기부터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1월 FOMC 회의 때 이제 연준이 말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경제 지표도 당연히 중요한데 물가 지표도 우리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란 말을 했어요. 자, 원래 그 전까지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보다 좋게 나와서 물가가 하락했다는 신호를 보여줘도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월 FOMC 회의록에서 앞으로는 그것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던 만큼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 낮아졌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기 위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우리 알테오전도 올라가고 ABL 바이오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좋은 이슈가 올라와도 그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종목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 막 15% 20% 가지만 어떤 시장에선 한 2, 3% 반짝 반등하고 끝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이 환경, 분위기를 알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든 신규 진입을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일단 첫 번째는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코스닥하고 코스피랑 점점 오늘만 놓고 봐도 괴리율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은 결국 또 나라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코스닥 쪽에 왜 이렇게 괴리가 크냐? 이 부분 좀 바로 잡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 안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코스닥을 죽여버려야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섹터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예. 얘네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정말 베스트인데 최소한 한 놈이 발목은 잡으면 안 돼요. 한 명은 발목을 잡지 않고 적당히 지수를 따라가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코스닥 지수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기 위해서 2차 전지가 주인공이 될지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이 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또한 그 코스닥의 메인 섹터 중 하나인 만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을 때 반드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조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또 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당장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별로 없어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수출하면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섹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 키맞춤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요일 날 시초에 한번 노려보시던지 아니면 금요일 날 왠지 생산자 물가지수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뭐 내일이라던가 이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시던지 이런 느낌으로 제약바이오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천천히 야금야금 고점은 잘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 38만 원 정도 선 여기까지 최근에 한번 살짝 눌려줬었고요. 일단 다음번 저항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43만 원 정도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단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또 핵심 저항은 43만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의 일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 내가 그때보다
고점이 위다라고 한다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는 평단을 조금 낮추셔서 거기서 일부는 팔고 남은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뚫으면 위로 더 가요. 근데 여기서 막히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인 만큼 43만 원 라인이 변곡점이다.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나 스탠스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2차 전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일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고수들이 지금 팔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순매도 상위주입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6%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훈풍이 불어지고 있습니다. 105만 닉스를 찍은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장 21만 전자를 찍어냈습니다. 리노공업과 한양 ENG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함께 달려주고 있죠. 리노공업은 3% 이상, 한양 ENG는 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됐었던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죠. 코오롱인더 최근에 꾸준하게 잘 올라와 줬고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3%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6위 하나비전은 최근에 최고가 도달 이후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저희가 최근에 좀 좋게 얘기했었던 종목이죠.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에 따라서 MLCC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꾸준하게 짚어주셨는데 21만 전자까지 올라왔습니다. 21만 7,500 전자 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제 얘기만 아니어도 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검색만 해 삼성전자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 삼성전자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아요?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은 상위 1%들은 왜 맨날 삼성전자를 파는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막 상위 1%가 사는 거 따라서 하면 나 진짜 수익 보겠지. 상위 1%가 매도하면 나도 수익 많이 볼 거야. 뭐 이런 매도하면 나도 따라 매도해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참 그 약간 판단의 지표 정도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보고 그냥 남들 돈 잘 버는 사람이 사니까 따라 사야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저 밑에서부터 샀던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매도한다라고 해서 상위 1%가 매도한다고? 그럼 이제 못 가네가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사서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도 물량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하면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25만 원까지 갈까요? 30만 원까지 갈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 10만 원대 다 팔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막 배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적립식 투자는 여전히 유효해요. 계속 모아가는 전략. 언제까지?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코스피레버, 코스닥레버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거나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립식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설정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상승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건 오늘 시장 상승한 건 사실 어제 제가 현대차 올라갈 때 어떻게 설명을 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들이 현대차 쪽으로 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얘네들의 관망 자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망 자금에 썼는데 코스피 6천 넘어갔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왔으니까 이제 관망할 필요 없겠다 하면서 이제 과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약간 순간적인 펌핑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한번 살짝 눌림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상위 1%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일 살짝 눌린다라고 해도 뭐 내일부터 눌림이 시작돼가지고 막 10만 원까지 눌리고 이렇진 않을 거예요. 단기 눌림이 나오겠죠. 기둥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홀딩하기보다는 일부 남겨놓고 일부는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게 좋다. 이거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시장 지수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서 그냥 삼성전자 차트 보고 삼성전자 23만 원이 저항이군요. 23만 원에서 파시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여전히 적립식 투자 유효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못 올라갔던 상승분이 오늘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라 되려 내일 같은 경우는 살짝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적립식 투자가 유효하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와 함께 시장 상황도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